자, 이류 위험물 정리입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학습 내용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출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 가운데서 그 해당 유의 성질과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별 특징을 잡아서 정리한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게 있지만 대략 이 정도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간다면 한 80점 이상의 비율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류 이연물은 황리는 유독하고 철마는 금수성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황리는 황화린, 정린, 유황, 그 다음에 철마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인화성 고체에서 200, 500, 100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인화성 고체 지정수량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황화린의 종류, 특징 있는데 황화린은 황성분하고 인해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황화린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황화린은 대표적으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식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황과 인은 황도 신비한 물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태로 결합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황은 또 갖가지 금속하고 반응을 황화물을 생성하기가 쉽습니다. 황과 인이 만날 때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데요. 자, 뒤쪽은 3, 5, 7 이렇게 3, 5, 7 그래서 3황화, 5황화, 7황화 그래서 3황화 하면은 3개, 5황하면 5개, 7황하면 7개가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몇 개가 오느냐? 4, 2, 4예요. 여기 잘 봐두시고요. 일단은 4, 2, 4, 3, 5, 7 그리고 각각 순서는 인이 앞쪽이죠. 읽을 때는 거꾸로 항상 읽죠. 대체적으로 3황화, 4린 이렇게 해도 되고요. 3황화린 그렇게 해도 됩니다. 5황화, 2린 이렇게 해도 되고 5황화린 7황화, 4린 해도 되고 7황화린 해도 됩니다. 성상은 황색, 3황화린은 그 다음에 5황화린, 7황화린 넘어가면은 점점 옅어집니다. 담황색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제 이는 백색에 사실 가깝고 그 다음에 황은 약간 노란 진한 주황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섞어 놓으면은 뭐 주황하고 흰색하고 섞어 놓으면 약간 노란색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각각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게 색깔이 점점 연해지고요. 그 다음에 발화점. 발화점은 불씨가 없는데도 저장할 때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불이 저절로 불이 붙는 온도인데 3황화린이 가장 발화점이 낮죠. 100도입니다. 100도. 100도라는 경우는 수증기의 연료도 발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5황화린 142, 250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자체의 온도 자체는 사실 잘 물어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사실 화학식이고요. 화학식. 그 다음에 소화 방법입니다. 소화 방법. 3황화린은 물에 녹지가 않습니다. 이 특징이 일단 중요해서 물에 안 녹는다. 물하고 반응도 안 일어난다. 그럼 물 뿌려도 된다. 이런 소리죠. 주소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5황화린, 7황화린은 5황화린은 특히 물에 녹는다. 물에 녹아서 주수시 물을 뿌리면 물과 반응해서 유독성 기체가 발생하는데요. 황화수소나 인산이 발생할 수가 있다. 황화수소 H2S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독성 기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5황화린의 주수 소화를 금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고온의 상태에서 지금 현재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 물에 용해가 되면서 고온에서 반응해서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대원들이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주수화를 금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수화를 금지한다.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류의 소화 방법을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황화린 하나만 나왔지만 첫째, 유황과 정린 그리고 인화성 고체 이런 종류들은
주수 소화가 가장 탁월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황아린이 삼황아린을 제외하고 물론 황아린 전체는 일단 물이 뿌려도 될까 뿌리면 안 될까 판단이 어려우면 물 위에 CO2 또는 분말, 질식의 효과가 있죠. 이런 것이나 건조사, 마른 모래로 덮는 방법을 택한다. 그 다음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절대 안 되죠. 이거. 예. 물 뿌리면 발열이 되면서 가연성 기체, 수소가 다 발생합니다. 절대 물 뿌리면 안 되고 따라서 모래, 건조사로 뿌리거나 또는 탄산수소 염류 1종, 2종 분말을 사용을 해서 질식을 해서 소화를 시킨다. 예, 이류위험물 소화 방법 아주 다른 것하고 좀 독특하게 각각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죠. 즉 연소가 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연소가 되는 형태를 좀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류위험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연소, 목재나 석탄이나 이런 종류에서 보다시피 뭐 재가 남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연소가 아닙니다. 유황이나 인화성 고체 뭐 이런 종류들은 상온에서 용융이 되면서 금방 또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되어서 쉽게 인화가 되기 쉬운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증발연소에 속합니다. 증발연소. 그 다음 철분이나 마그네슘, 금속분은 표면 전체에서 산소와 다 접촉이 되면서 그 가연물 전체가 빨갛게 또는 적열 상태로 그대로 순식간에 연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물질이고 또 고체 형태인데 연소 반응이 주로 중요하겠죠. 인류염물 같은 경우는 연소가 아예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주수 소화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런 게 주안점이라면 이류염물은 직접 연소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 후에 어떤 생성물이 나올까? 또는 연소가 되는 반응식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6, 7, 8에 해당되는 금속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1, 2, 3, 4, 5를 한번 보면은 대체적으로 성분이 황이나 인이에요. 5, 3,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역시 분석을 해보면은 황과 인이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성분은 황과 인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황의 반응 S와 O2가 만나면은 산소가 만나면 SO2 이산화황이 된다.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가 된다.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4와 OO2가 만나면 P2O5가 된다. 이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인하고 산소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면은 서로 개수를 맞춰서 분자가 될까? 세다, 약하다, 족을 한번 구분해 보죠. 산소는 서열 2위인 불소를 제외한 무조건 센 것에 속하죠. 인은 산소에 비하면 약한 거죠. 그리고 산소는 6족에 속합니다. 인은 오질인, 그래서 5족에 속하죠. 산소는 6족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빼앗아서 팔각형을 채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전자를 최애하게 5족이니까 5개를 거느리고 있어서 3개를 빼앗아 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것 만날 때 뺏는 이야기고 센 놈을 만나면은 털리게 된다고 그랬죠. 전자 5개를 털리면은 5개 털리는 만큼 핵 속에 양성자 5개가 짝이 없어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가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미팅을 하면은 정기적인 성질을 없애고 제로가 되어서 분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맞추는 방법은 먼저 원자 가까이 나왔으면은 원자 가까이 적혀져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숫자를 뗀 다음에 서로 교차로 표기를 해주면은 사실 개수가 맞아 떨어지는데요. 2, 5. 그래서 인과 산소가 만날 때 반드시 결합 물질은 P2O5가 됩니다. P2O5. 읽을 때는 거꾸로부터 읽고요. O, 산화인. 이 됩니다. 이 5자 숫자를 5 한글로 적어서 오산화인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산화인. 자, 그런데
P2O5가 이제 분자가 최종적으로 된 거고요. 인과 산소가 만나면 반드시 이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반응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과 산소가 만나면은 P2O5가 된다 이거죠. 이제 서로 개수를 맞춰 봐야 돼요. 이것을 분자 상태로 적어야 되고요. P는 이는 4개의 원자가 만나서 보통 분자를 이룬대요. 단독적으로 인이 분자될 때는 P4, 그 다음에 산소는 기체일 때는 O2 이렇게 만나고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서 결국에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되려면 개수 확인해 보죠. O가 2개가 있는데 5개가 생성이 됐네요. 5개가 생성이 됐으면 서로 개수가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P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개수 맞춰야죠. 먼저 앞쪽부터 해보죠. P4인데 여기 P2가 돼 있으니까 앞에 크게 2자를 써서 해주면은 2는 4, 4개 맞아 떨어지고요. 그러면 산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옵니다. 5개인데 앞에 통째로 2개, 2, 5, 12죠. 산소가 10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5를 크게 써주면 5, 2, 10. 이것도 10개가 맞아떨어지죠. 그러면 인과 산소의 개수가 맞아떨어지죠. 전체적으로 완성된 식은 P4 더하기 O2는 2 P2O5가 된다. P4 더하기 O2는 2 P2O5가 된다. 오산화인이 된다. 이거고요. 황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무조건 탐한 결과물이 이산화황이 나오고, 인성분이 무조건 들어있으면 결과물이 꼭 오산화인이 나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황성분이 들어있는 거 다른 거 이 사류 위험으로 가면 이황화탄소가 연소가 된다. 그러면은 이황화 그럴 때 황성분이 들어있으면 이황화탄소는 황도 타고 탄소도 타고 두 가지 성분이 타서 결국 CO2와 이산화황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황화린, 여기는 황인, 5황화린, 황린, 7황화린, 황린도 결국에 생성물이 보면은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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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O5, P2O5, P2O5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개수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먼저 SO2는 357. 왜 그런가 하면은 3항아리는 S가 357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의 개수가 424 이렇게 되죠. 424. 자, 그리고 황이 3개면 SO2도 3개 나오죠. 유황의 반응식 보면 황이 1개일 때 SO2가 통째로 분자가 1개 나왔죠. 이거 1개일 때. 황이 3개일 때는 SO2가 3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P4 알갱이가 4개일 때 P2O5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4개면은 P4면은 P2O5가 통째로 2개 나오고요. 만약에 P2 반틈이면은 P2O5가 2개가 아니고 그냥 1개만 나오는 거죠. 1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7황환에서 P4 4개이니까 정리인 연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P2O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산소는 각각 얼마씩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산소가 나오는 개수는 황 하나당 산소가 1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이 4개 있을 때 O2가 통째로 5개가 필요해요. 이 비율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황이 3개 있으니까 산소가 일단 3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이 4개당 5개니까 인이 4개 있으니까 산소가 5개 필요하네요. 3 더하기 5니까 8, 8개의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항아린 보겠습니다. 황이 5개니까 일단 산소는 5개는 필요하죠. 5개. 그리고 P4일 때 인이 4개일 때 산소가 5개니까 인이 2개면은 4개 반틈이죠. 반절이니까 O2가 5개가 아니고 2.5개가 필요하겠죠. 합하면 7.5개가 되고요. 그 다음 7황아리는 S황이 7개니까 황 하나당 O2가 1개씩이니까 7개면은 산소가 통째로 7개는 일단 들어가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인이 4개당 산소가 분자가 5개 필요하니까 인이 4개 있으니까 5개 필요하죠. 7 더하기 5 하면 12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요 식을 주의 깊게 잘 보고 이 식을 이쪽에 응용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개수 맞추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결과물은 한글로 적으면 이산화황, 오산화인, 이산화황, 오산화인 다 공통적으로 이게 나오고 다만 앞쪽에 이 개수 부분만 조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부분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닌 알루미늄인데요.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2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2족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요. 6족에는 산소가 지금 있죠. 연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격렬한 산화와 함께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 연소 반응이죠. 6족 산소가 센 것이고 2족의 금속은 약한 것들입니다. 센 것은 일단 뺏어먹는 반응을 취하죠. 6족이니까 6개까지는 됐고 팔각형 채우려니까 전자 2개씩 마이너스 2의 성질이 되려고 하고 2족에 있는 것은 어때요? 최외각 전자가 2개씩 있으니까 팔각형 채우려면 6개가 필요한데 6개 뺏어먹는 것보다는 약하니까 털리는 쪽을 택합니다. 전자 2개가 털리면 핵 속에 양성자 2개가 짝이 없는 플러스 2의 상태가 되기 쉽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결국에는 계산하면은 제로가 되어서 2분단에 있는 한 개와 6분단에 있는 한 개가 서로 결합이 되면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마그네슘이 연소가 되면 MgO가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타면은 MgO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마그네슘이 탄다, 산소가 들어간다, O2가 들어가면은 MgO가 된다. 식을 일단 분자 상태로 써놓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하나, 산소 2개인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앞에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개 써주면 산소가 이제 2개 됐다. 그런데 몰라? 여기 보니까 마그네슘이 이제 2개 됐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것도 2개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Mg 플러스 O2는 이 MgO 이렇게 됩니다. 아연도 마그네슘 자리에 대체해서 쓰면 됩니다. ZN이 원소교로 아연이죠. 아연인데 똑같이 마그네슘과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은 다시 이제 살펴보면은 3족이 베릴륨, 죄송합니다. 3족이 붕소, 알루미늄 이렇게 되죠. 보론이라고 해서 영어로 BORO의 보론 그러면 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인데 암기법 할 때 3붕R 이렇게 하면은 상수는 욕처럼 들리니까 3BR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6족의 산소를 만나면은 산화가 되면 결국에 연소가 되는 거죠. 산화가 된다. 격렬하게 산화되면 6족이 세고 3족이 약하다. 뺏어먹는 걸 취하죠. 센 것은 6족은 6개까지는 채워져 있으니까 전자 2개를 마저 뺏으려고 하고 3족은 전자 3개가 최각에 나와 있는데 8개를 채우려면 5개 마저 뺏어야죠. 근데 5개 뺏는 것보다 약하기 때문에 털리는 걸 택한다. 전자 3개 털리면 핵 속에 양성자 3개가 짝이 없다. 자, 이렇게 됐는데 오산화인 할 때 제가 서로 교차로 붙인다 그랬죠. 분자를 만들려면은 서로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부호를 떼고 숫자만 집어넣으면 된다. 3, 2 이렇게 하면 되죠. 즉 알루미늄이 연소되려면 Al과 O가 만나면은 생성물이 AlO 2가 이렇게 되고요. O가 3개, Al2O3가 되면은 분자가 됩니다. 자, 원자가 계산해 봅니다. 산소 안에 마이너스 2짜리가 3마리가 있으니까 곱하기 3, 통째로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알루미늄은 3족으로 전자 3개 내놔서 양성자 3개가 짝이 없는 플러스 3, 그것이 2마리, 플러스 6이 되고요. 계산하면은 0, 정기적으로 성질이 없어지는 분자가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Al과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나면은 생성물 자체가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요.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수화물 형태로 되기가 쉽습니다. 주변에 습기를 빨아들여서 막 이렇게 붙여 놓는데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산화 알루미늄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수분 흡수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 알루미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Al2O3입니다. 개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3개고요. 여기는 알루미늄이 하나인데 여기는 2개죠. 그러면은 거꾸로 역산해 봅니다. 2개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2개로 시작돼야죠. 2Al. 그러면 이제 산소를 맞춰봅니다. 여기는 2개인데 3개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서로 6개로 한번 맞춰보죠. 이거 자체가 3. 그 다음에 이걸 2. 그러면 2, 3은 6. 3, 2는 6. 이렇게 됐는데 알루미늄이 그러다 보니까 2는 4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2개밖에 없죠. 아, 그러면 2라고 쓰지 말고 4개로 고쳐주자. 그래서 4Al 플러스 3O2는 2Al2O3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식이 됐고요. 이 연소 반응식을 이처럼 제가 개수 맞추는 법을 연습을 해봤는데 차근차근 영상을 반복적으로 몇 번 학습하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설명하는 것은 원자가 따지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몇 개씩 만나야 되는지 생성물도 아예 분자 상태로 적어놓고 앞쪽에 있는 개수를 맞춰나가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금속분 등의 물과 산과의 반응입니다. 인류위험물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 화산화물이 물과 만날 때, 산과 만날 때, CO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만날 때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인류위험물 중에 금속분이 주수소화 금지죠. 사실은 물과 반응을 하면은 발열, 열이 나고 수소가 다 발생한다. 금속 종류는. 그래서 주수소화가 금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관할 때 주변에 산화제, 산과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가 발생하고 열이 나오죠. 발열. 자, 물과 반응할 때 보겠습니다. 금속이 물에 반응을 하면은 물에 녹아서 듭니다. 그래서 수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마그네슘분, 아연분 똑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물과 만나면은 그렇게 되면 수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나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자, 물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 물을 한번 구성을 살펴봅니다. H2O라고 사실 되어 있는 것은 물속에는 이온이 H, 수소 이온과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를 결합되면 제로가 되고요. H가 2개 알갱이로 O가 1개 그래서 H2O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금속 성분하고 H, OH 이루어져 있는 물이 OH하고 만나서 결합되는 것이 금속 수산화물 이렇게 말하고 OH는 읽을 때 수산기라고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전기 마이너스 1의 성질을 띤 이온이다. 그래서 수산기 이온이라고 하고요. 이건 그냥 수소 이온입니다. 수소 하나만 있기 때문에. 수산기 이온은 왜 마이너스 1로 쓸까? 그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죠. 수산기 이온은 OH 이렇게 돼 있으면 A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글 A가 아닙니다. 이 6조 1쪽이죠. 산소가 훨씬 세죠. 망고 진리죠. 수소 약하죠. 산소에 비하면. 센 것은 항상 뺏어 먹는 방법을 취한다. 예. 그러면 6쪽이면은 다 빼앗냐? 그게 아니고요. 팔각형 채우려고 뺏어 먹죠. 2개, 전자 2개. 그 다음에 수소는 1쪽이기 때문에 최고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전자 하나를 털리면 핵 속의 양성자 하나가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1, 계산기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처럼 이 OH가 하나하나씩 만나면 분자가 되지 못하고 꼭 마이너스 1의 성질을 띤 상태가 됩니다. 이온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수산기 이온이라고 합니다. 수산기 이온. 이제 화합물이 될 때는 이 말을 뺍니다. 물론 이온이라는 글자는 원자가 만나서 분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튼 원자 상태에서 전기 성질을 내고 있는 꼬라지 내고 있는 상태를 이온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띠면 이온 상태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면 양 이온 상태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수산기는 마이너스 1의 전기 성질을 띤 이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만나야 돼요. 플러스 1.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플러스 1인가 뭔가 하나 만나면은 분자가 되는 거죠. 플러스 1이 많이 있는 것은 뭘까요? 1쪽에 있죠. 1쪽. 수소 만날 수도 있고요. 리튬 만날 수도 있고 나트륨 만날 수도 있고 칼륨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씩 만나면 HOH 결합하면은 H2O가 되고 LiOH 수산화 리튬, NaOH 수산화 나트륨, KOH 수산화 칼륨이 됩니다. 1대1로 만나면. 그런데 이게 앞에가 2족이 오는 경우입니다. 2족이 오면은 2족이 와서 OH가 결합이 되면 OH는 마이너스 1인데 2족은 뭐예요? 플러스 2가 되기 쉽죠. 최각 전자가 2개씩 있어서 전자 2개를 버리고 핵 속에 양성자 2개가 짝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똑같은데요. 마그네슘과 칼슘 2족의 금속이 OH 수산기하고 만날 때는 OH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를 이루려면은 요게 통째로 몇 마리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1짜리가 2개가 와야지만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플러스 2하고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이게 통째로 MgOH하고 OH만 2개 이렇게. C도 마찬가지예요. COH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과 물이 만나면은 일단 MgOH2 이렇게 2개가 붙고요. 그리고 나면 물에 애초에 들어있던 OH는 수산기로 쓰이는데 이 수소가 문제죠. 수소가 빠져나오는 거죠. 수소가 빠져나와서 수소 기체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수를 맞추는 작업만 합니다. 개수 맞추는 거죠. Mg 마그네슘과 H2O 만나면은 Mg 수산화물이 되죠. 이게 2족이니까 OH가 2개씩 와야겠죠. 플러스 수소 개체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분자 상태로 다 쓰는 겁니다. 앞에 숫자가 얼마 들어갈지는 나중에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Mg부터 보겠습니다. Mg 마그네슘 하나씩 됐죠. 그 다음에 OH가 2개인데 H2O는 원래 H 하나, OH가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OH가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에다 2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죠. H가 2개인데 여기는 H 하나였잖아요. 근데 앞에 2자 써 있으니까 H2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식 자체가 Mg 마그네슘 플러스 이 H2는 MgOH2 플러스 H2 이렇게 되겠죠. 이 식 모양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제텐, 아연도 마그네슘 대신 제텐 자리만 이렇게 아연 자리만 들어가면 똑같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미늄과 물의 반응인데요. 알미늄과 물은 계산을 먼저 해보죠. 알미늄은 3족입니다. 근데 알미늄 수산화물이 되면 OH는 족은 없지만 통째로 마이너스 1의 전기성질을 띈다. 마이너스 1의 전기성질을 띈다는 것은 전자 하나를 뺏어 먹는 거죠. 전자를 빼앗아 먹는 것은 센 거죠. 전자를 빼앗으니까. 알미늄은 그러면은 금속들인데 금속들은 대체적으로 4족 밑으로 3족, 2족, 1족은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 3개를 틀리고 핵 속에 양성자 3개가 짝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건 통째로 OH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분자가 되려면 이 숫자 자체를 서로 교차로 붙여주면 분자가 된다. 대신에 음수, 양수, 부호를 생략한다. 그러면은 알미늄과 수산기가 만나서 분자가 되려면 이게 그냥 1개, 그 다음에 OH가 몇 개? 3개 이렇게 돼야죠. 숫자 1은 안 써도 됩니다. 분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AL, OH가 통째로 괄호를 묶어서 3개가 되면은 분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근거를 해서 식을 적어 봅니다. 먼저 AL, 알미늄 플러스 H2O, 일단 분자로 적는 거죠. 그리고 수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AL, OH가 3개가 달라붙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수소가 발생하죠. 왜? H2O는 H 성분과 OH 성분의 이온으로 되어 있고 이 OH는 수산화물을 만드는 데 쓰이고 그다음에 H는 기체로 발생하는 거죠. 수소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앞에 이런 분자가 통째로 몇 개씩 필요한지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AL 하나입니다. 통째로 한 개죠. AL 한 개 맞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OH가 하나밖에 없는데 OH가 세 개나 되네요. 개수 맞춰주려면 여기가 세 개니까 출발점부터 세 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를 맞춰보겠습니다. H2 알갱이가 두 개인데 여기는 어때요? 세 개에다가 둘 하니까 통째로 어떻게 됐어요? 총 6개. 여기서 3개니까 여기가 3개가 되겠죠. OH가 3개이고 자, H가 3개인데 2개이니까 3개 일단 써놓고 2개 없애려면은 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맞겠죠. 반응식에서 분자의 개수 가운데 이렇게 분수로 쓰여 있으면 물론 이대로 써도 맞아요. AL 플러스 3H2는 ALOH3 플러스 2분의 3H2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수 형태로 쓰인 것을 없애고 정수형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통째로 곱하기 2를 해서 화살표 전이나 화살표 후에 2를 다 곱해서 쓰면은 2AL 플러스 2, 3은 6 H2O는 2AL OH3 플러스 여기가 2 곱해니까 약분돼서 3H2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2AL 플러스 6H2O 2AL OH3 그리고 3H2 어떤 반응식에 혹시나 참고자료 같은 데 보시면 이 수소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쪽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화살표를 써서 굳이 명확하게 한 이유는 위로 떠오른다, 즉 발생한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하는데 굳이 화살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과 반응입니다. 산, 백두산 한라산 아닙니다. 산과 반응하면은 수소가 발생하고 열이 나온다, 심하게. 자, 어떻게 될까? 먼저 Mg, 마그네슘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산 중에 대표적으로 염산 한번 볼게요. HCl.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 중에서 강한 걸로 보면 염소, 산소 없는 자니까 폰염부 해서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염소죠. 이게 세죠. 나머지들은 다 약하죠. 그러니까 이 센 게 제일로 약한 거 건드려서 이쪽으로 와봐봐 해서 자기 일속을 채우는데 MgCl은 물질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7족이고요. 이게 2족이죠. 근데 이게 센 거죠? 이건 약한 거죠. 7족은 전자 하나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전기성질을 띠려고 하고요. 마그네슘 2족은 약한 쪽이라 털리는 쪽을 택합니다. 2족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2개씩 있죠. 전자 2개를 털려서 핵이 양성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2개 꼬라지를 내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둘이 서로 만나서 분자가 되려면 이 원자가를 숫자를 교차로 붙여준다 그랬죠.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를 뺍니다. 1이니까 쓰나마나 플러스이니까 뒤에다 2, MgCl2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MgCl2 그리고 Cl은 여기 있는데요. H 성분이 남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발생한다? 그 H 때문에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분자로 적은 겁니다. H 하나지만 H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분자의 상태는 모든 기체는 기본적으로 자기끼리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원자 2개가 결합해서 기본적으로 분자를 이룹니다. H2, N2, O2, Cl2, Br2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끼리 2개씩 만나서 일단 분자를 이루는 방법을 보통 택합니다. 자, 이제 개수 맞춰보겠습니다. Mg 하나죠. 그대로 하나. 그 다음 여기 보면은 Cl2인데 여기는 Cl 하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2 써줘야겠죠. 그래야지 2Cl이니까 Cl이 2개, 여기도 Cl이 2개. 그 다음 H가 2개, H가 2개. 됐죠? 이미 개수가 맞죠? 2HCl만 좀 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식 확인합니다. Mg 더하기 2HCl은 MgCl2 더하기 H2 이렇게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마그네슘 정도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개수를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반응식들이 저렇게 되는데요. 자,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이게 무슨 말인가? 금속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자꾸 내놓고, 금속이 전자를 자꾸로 내놓고 핵 속에 양성자가 짝이 없는 상태가 되기 쉬워요. 즉 스스로 양성자가 짝이 없어서 전기 꼬라지를 내고 있는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요. 양자를 생략하고 그냥 이온화라고도 합니다. 양이온화 되는 성질, 양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란 말은 전자를 주기를 좋아하는 성질, 전자를 내어놓기 좋아하는 성질, 전자를 주거나 전자를 뺏기는 작업을 산화가 된다. 쉽게 산화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 큰 금속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내어놓기 쉬운 순서는 암기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칼카나 마하라 천리 주납 수구 수훈 백금 칼카나마 칼륨 칼슘 나툼 마그네슘 알미늄 아연 철 니켈 알아 천리 주납 수구 주석 납 수소. 수소는 금속 아닌데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보다 약한 것들. 앞쪽이 있을수록 약합니다. 뒤쪽에는 세다는 표현은 아니고 덜 약합니다. 약하기는 약한데 다들 얘들은 약한 것들인데 약한 순서도 나름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은, 백금, Hg, 수은, Ag가 은입니다. PT, 백금, 플래티넘, 오딘, 그래서 Au, 금입니다. 자, 이런 순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칼카나마 할 때 칼카나 앞에 원래 리튬이 있는데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리듬이 깨져서 생략했지만 리 칼카나마하라 천리 주납수구 수훈백금 이렇게 외웁니다. 주납수구 수훈백금. 이 중에서 리튬을 포함해서 리 칼카나 하면은 학교에서도 1, 2, 3등 정도. 이건 특등, 전국 1등. 학교 1, 2, 3등은 내놓으라는 거죠. 이런 것은 찬물과도 반응해요. 물 뿌리면 안 되죠. 심지어는 공기 중에서도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가 됩니다. 이게 자연발화라는 거죠. 자연발화되는 거 삼류죠. 마하라철리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는 되지 않지만 물하고 반응하면 발열하면서 수소개체가 나오고요. 물을 뿌리면 안 돼요. 화재 시에 주수가 금지죠. 이 뒤쪽에는 마그네슘분, 알루미늄, 아연, 그 다음에 철 있죠? 철분, 마그네슘, 아연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뒤쪽은 이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금속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쪽이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분 이런 종류입니다. 금속분 상태로 마그네슘부터 뒤쪽은 이류 위험물이고 이제 니켈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온수나 이런 경우는 찬물은 아니고 뜨거운 물 또는 화재 현장에서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해서 발열, 급속하게 수소 발생. 그래서 이런 금속 종류는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앞쪽은 덩어리 상태도 위험하고 뒤쪽은 덩어리가 아니고 가루일 때 위험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켈, 주석, 납은 물과 반응하지는 않는다. 니켈, 주석, 납. 이것은 물과 반응하지는 않는다. 물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수은, 은, 백금 이것도 아닙니다. 즉 수소 앞쪽에 있는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일부 금속은 산을 만나면은 발열 또는 수소 발생, 발열하면서 전부 다 앞쪽이 똑같습니다. 다. 그 다음에 알칼리하고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알칼리가 뭐냐면은 양재물 같은 것이에요. 비눗물 같은 거. 이런 것 종류이고 산은 염산, 황산, 질산, 과염소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산.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이 나오는 것은 산이고 물에 녹았을 때 수산기 이온이 나오는 것이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산에는 녹아요. 염산, 황산 이런 거 녹으면서 수소 개체가 다 나옵니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비눗물에 담가 놓으면은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가 나오지 않아요. 알칼리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알칼리에도 반응을 하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산은 기본이고 이처럼 양쪽 다리 걸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특별히 양쪽성 원소라고 그러는데 양다리 걸쳐놓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나? 인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아연분, 주석, 납. 이 중에서 주석, 납은 물과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산과 알칼리에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화산화물은 이 중에서도 이런 금속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산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 정상적인 산화물 녹슬거나 연소된 것 말고 산소가 더 추가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금속 화산화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인류위험물에 속합니다. 금속 화산화물은 산과 반응하면 수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과산화 수소가 발생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인류위험물 정리할 때 설명드린 바 있죠.